자몽 한 번쯤은 건강을 위해 드셔보셨을 겁니다. 상큼한 맛에 비타민도 풍부하고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침 식사 대신이나 간식으로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건강을 위해 식단을 조금씩 바꾸면서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몽은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인식이 강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몽이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식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가 필요한 식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매일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몽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약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약을 먹었는데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유난히 어지럽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졌던 경험 없으십니까? 또는 평소보다 혈압이 더 떨어진다든지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껴도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의외로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에는 우리 몸에서 약을 처리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약이 분해되는 속도를 바꾸면서 몸속에 남아있는 약의 양을 평소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서는 더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특정 약을 복용하는 경우 자몽 섭취를 피하도록 안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몽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자몽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알지 못한 채 습관처럼 섭취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습관이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몽이 왜 이런 작용을 하는지, 어떤 경우에 주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복잡한 내용 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드시고 있는 음식이 정말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 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몽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과일이 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지입니다.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피로 회복이나 항산화 작용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자몽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나 각종 질환과 관련이 있는 요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은 건강 유지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몽은 중장년층을 포함해 많은 분들에게 건강식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몽은 다른 과일에 비해 당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나 식단 조절을 하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은 과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침 식사 대신 가볍게 자몽을 드시거나 간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자몽은 분명히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장점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그 기준을 그대로 일상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은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특별한 제한 없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음식이라도 섭취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면 영양소를 흡수하고 필요한 만큼 활용한 뒤 나머지는 배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용한 약은 몸속에서 일정한 과정을 통해 흡수되고 효과를 발휘한 뒤 분해되어 배출됩니다. 이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약이 적절한 강도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음식은 이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몽은 이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자몽에 포함된 특정 성분은 우리 몸에서 약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소는 약이 몸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분해되고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효소의 기능이 약해지면 약이 평소보다 느리게 분해되고 그 결과 몸속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약의 효과가 예상보다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적절하게 작용하던 약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원하지 않는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즉, 자몽은 단순히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섭취 방법이나 여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몽을 특별한 경우에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습관 속에서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대신 과일로 자몽을 드시거나 건강을 위해 매일 일정량을 섭취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섭취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작은 영향이라도 누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습관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자몽은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작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경우에 더 주의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자몽이 약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향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나타날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몽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여러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약은 필요한 만큼만 작용하고 과도한 반응 없이 안정적으로 효과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몽에 포함된 특정 성분은 이 분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소는 특히 소장에서 약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이 약해지면 약이 평소보다 더 많이 흡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양의 약을 복용하더라도 몸에서는 더 많은 양이 들어온 것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을 조절하는 약의 경우에는 혈압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나 기운 빠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흐려지거나 몸이 휘청거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일부 약입니다. 이 약들은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자몽과 함께 섭취할 경우 혈중 농도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통이나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육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과 관련된 약 역시 자몽과의 상호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일부 약의 경우에도 자몽과 함께 섭취하면 약의 효과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졸림이 심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서히 나타나거나 일상적인 컨디션 변화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반복되거나 누적될 경우에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몽의 영향이 단순히 한 번의 섭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몽에 포함된 성분은 효소의 작용을 일정 시간 동안 억제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일정 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몽을 먹은 직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약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방법이 항상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몽이 약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약이 자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영향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을 먹고 있으니 자몽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일반화하기보다는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의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고 필요한 주의는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반복하고 있는 습관 중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몽이 약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 문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약을 복용한 뒤 가볍게 과일을 드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를 대신하거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 생각 없이 자몽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습관이지만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조합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경우는 자몽을 과일이 아닌 주스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직접 과일을 손질하는 대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이유로 자몽 주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나 직접 갈아서 만든 주스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가 섭취 빈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일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 경우가 많지만 주스는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자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몽 성분에 더 자주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섭취는 약의 작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나타나는 오해는 시간을 두고 섭취하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약을 먹고 몇 시간 후에 자몽을 먹거나 반대로 자몽을 먼저 먹고 시간을 두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떨어뜨려 먹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몽의 영향은 단순히 섭취한 순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시간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 완전히 영향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자몽이 포함된 다양한 식품입니다. 일부 음료나 가공식품에도 자몽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몽을 먹지 않았다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평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무심코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단, 편리함을 위해 선택한 방식, 그리고 익숙함 때문에 이어지는 행동들이 조금씩 영향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습관을 모두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필요한 부분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복용 중인 약이 자몽과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식품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예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불필요하게 식단을 제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불안감을 줄이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작은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몽에 대한 내용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몽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활을 바꾸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몽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식단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특정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그 작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복용 중인 약의 종류입니다.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몽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섭취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몽과 상호작용이 있는 약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 봉투나 안내문에는 함께 섭취를 피해야 할 음식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가 명확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약사나 의료진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섭취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몽은 과일 그대로 먹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스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성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스로 마신다고 해서 영양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섭취 타이밍에 대한 오해입니다. 일부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두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몽의 영향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 간격만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시간을 나누기보다는 섭취 자체를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습관입니다. 한 번의 섭취보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약을 복용한 뒤 과일이나 주스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본인은 인식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부분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놓치는 부분은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몽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과일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고 그 차이를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의 방향은 훨씬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식습관과 복용 중인 약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확인이지만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중심으로 식습관을 만들어갑니다. 몸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접하면 조금이라도 더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꾸준히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 자체는 분명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몽은 많은 경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특정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작용이 달라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의가 필요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습관처럼 섭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내용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무조건 피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나의 상태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함께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섭취 방법을 조정하는 것. 이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특별한 방법보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준을 꾸준히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까지 이어오던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서 나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쯤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약사나 의료진에게 간단히 문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큰 변화보다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은 오늘과 같은 정보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꼭 한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정보지만 그 차이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